자, 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앤 뉴스 시간입니다. 네, 한국경제TV의 이지수 기자, 이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첫 소식부터 알아볼 텐데요. 네. 자, 취업앤 통해서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우리나라가 국제기능올림픽에서 18번째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는 자랑스러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죠? 자, 저희가 이제 금메달을 따고 이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은요. 네. 종합적으로 우리 기능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 선수단에게 이 자랑스러운 쾌거를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면서 축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도 다시 한번 오늘 축하를 보내면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날이에요. 네, 예. 자, 이지수 기자, 이 대회에 대해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18번째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소식 네네. 자세하게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개막부터 폐막까지 저희가 놓친 것은 없는지 또 볼거리는 어땠는지 경기 상황까지 좀 총 정리를 해볼 텐데요. 우선은 제42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금메달 12, 은메달 5, 동메달 6개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금은 동메달 외에도 우상 14개를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은 37개, 우리나라가 참가한 모든 직종에서 수상하는 진 기록을 세운 겁니다. 예. 네, 대단합니다. 너무 자, 자랑스러워요. 정말요. 예, 자, 최고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18번째로 종합 우승을 차지한 국제기능올림픽 어떤 대회인지 이지연 캐스터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42회 국제기능올림픽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박준식 기자가 현지에 나가서 독일의 생생한 모습들 전해주셨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월 2일 저녁 8시에 개막을 했고요. 7일 저녁까지 엿새간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 53개국에서 선수 1,027명이 참가를 했고요. 또 경합을 벌인 참가 종목은 모두 46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자, 정말 많은 선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얼마나 참여했죠? 네, 총 46개 종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한국은 모바일 로보틱스, 화해장식 등 37개 직종에 참가를 했고요. 네네. 선수는 41명이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37개 직종 모두에서 우수상 이상의 수상을 하는 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예. 우리 선수들이 참가한 모든 종목에서 수상을 했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기록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싶은데요. 자,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우리나라가 획득한 금메달은요, 총 12개였습니다. 철골 구조물의 원현우 선수가 있었고요. 제과의 강동석 선수, 또 정보기술의 이규철 선수, 귀금속 공예의 전용 선수입니다. 모바일 로보틱스의 김승민 선수와 서동찬 선수도 금메달 획득을 했고요. CNC 밀링의 노성재 선수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남진수 선수는 용접 직종에서, 또 김은영 선수는 화해장식에서, 또 김우열 선수는 냉동기술에서, 김민성 선수는 목공에서 1위를 차지한 모습이고요. 또 그리고 웹디자인 직종에 참가한 조용구 선수와 통합 제조 직종에서 이병진, 정찬희, 홍진우 선수가 모두 공동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이게 금메달 딴 거 보니까 생활 속에서 다 중요한 부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직종이 그 기술 부분과 생활 밀접한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철거구조물, 정보기술,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정보기술, 우리나라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고요. 화해장식, 귀금속 공예들도 생활 밀접형 종목들입니다. 이 총 12개 금메달 따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록인데 마찬가지로 은메달 5개, 동메달 6개를 기록했는데 이 또한 굉장한 수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기 당시의 상황을 들어보면 근소한 차이로 외국 선수들에게 뒤져서 아깝게 금메달을 내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고마울 만한 것은 우리가 취약했던 종목에서 메달을 따낸 경우인데요. 네. 그 독일입니다. 이번 대회가 독일에서 열렸죠. 이 그렇죠. 독일 하면은 자동차가 굉장히 유망한 산업입니다. 그렇죠. 이 자동차 강국인데 이 자동차 정비 직종에서 강태호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메달을 따낸 거고요. 굉장히 축하할 만한 소식이고 이 외에도 대회 MVP를 우리나라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네. 이 철골 구조물 직종에 참가한 원현우 선수. 그 월등한 기록, 어떤 기록이냐면요. 모든 직종 가운데서 가장 점수가 높았던 선수입니다. 아,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MVP를 따내는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알버트 비달상 혹시 알고 이 뭐예요? 알버트 비달상 이름을 딴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 독일에서 가장 유명했던 선수 이름을 따낸 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네, 이 선수도 한번 소감이 어떤지 취재를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솔직히 작업하면서 욕심은 많이 냈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니까 참 굉장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멋졌습니다.
그 경기할 때 이제 심사위원들이 한국 선수 잘한다고 항상 얘기해주고 먼저 와서 포옹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해서 네. 자, 선수들 참 대견합니다. 예, 이제 그 얼마나 그동안 긴장했겠습니까? 인터뷰하니까 이제 좀 웃음이 나오는군요. 해맑아요, 예, 그렇습니다. 웃음은. 네. 대회 당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현지에 그 박준식 기자가 파견돼서 현지 소식 좀 전해줬는데요. 네. 이번 기능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였다는 평가입니다. 그만큼 볼거리도 많았고 뉴스거리도 많았습니다. 이 경기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경기장을 한번 둘러보는 데만 해도 반나절이나 걸릴 만큼 굉장히 규모가 큰 대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실내에서 전시를 하고 또 실외에서 전시만 하는 공간도 1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종합운동장의 뭐 2분의 1에서 한 3분의 1 정도 규모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제 기능올림픽 관련한 전시, 또 역사와 유래 같은 것들을 전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그 한국 홍보관도 굉장히 많은 그 외국인 관광객들, 또 외국인 자국민들이 찾아서 호응을 좀 했다고 하네요. 또 53개국 국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롭고 활기찬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볼거리도 상당히 많은 행사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었을까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독일이나 해외에서 모여든 이 관람객들이 경기를 관람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요.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뭐 축구 경기나 야구 보듯이 스포츠 게임 보듯이 선수들의 움직임을 쳐다보고 경기 운영 요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했던 모습을 참 눈에 띄었는데요. 이렇게 경기 자체를 즐기는 관람객들이 많았고요. 또 경기장 한편에서는 각종 전시와 체험장도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요, 직접 체험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목공이나 기계 제작 등의 체험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실제로 톱질도 해보고 망치질을 하고 또 수소전지 자동차가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직접 체험하는 것을 무척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자, 화면 보니까 정말 그 젊음의 열기가 그대로 저희들한테 느껴집니다. 네. 예, 볼거리 참 많았네요. 맞습니다. 젊은의 열기, 그 관중들과 관중들의 응원과 관심 외에도 또 다른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 선수들인데요. 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나이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 22세예요. 네.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돼서 경기를 이뤘다. 우리나라 선수단만 보더라도 최고령자가 화해장식 직종에 참가한 김은영 대표인데 만 22세입니다. 아유, 22세가 최연소예요? 예. 최고령입니다. 최고령이에요? 네. 아이고, 참. 만 22세가 최고령이면 정말 젊은 선수들이네요. 진짜 젊다. 예. 그런데 경기 당시에 우리나라가 워낙 이 우승을 많이 한 국가다 보니까 견제가 상당히 심했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 좀 맞아, 해볼까요? 오늘 그래요. 잘하면.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기능 올림픽에서 이 최고의 실력을 보여줘 왔었는데요. 그래서 웃지 못할 해프닝들도 많았습니다. 우선 언론의 관심이 모두 우리 선수들에게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외 취재진들이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너무 열띠게 또 열심히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지를 당하는 일도 벌어졌고요. 또 독일 현지 신문에서는 일면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또 아쉬웠던 점도 있었는데요. 다른 나라들의 장비는 경기 조종에 문제가 없었는데 예. 유독 우리나라의 장비만 문제를 일으켜서 혹시 고의적인 해방 작전이 아니냐라는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네. 회방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깁니다. 예, 워낙 실력이 월등해서요. 예. 그렇죠. 자, 근데 그렇게 견제를 할 만한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가 통산 18번째 우승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18번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8번 챔피언.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정말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진짜. 국제기능올림픽이 이번까지 해서 모두 42번이 열렸습니다. 이 42번 가운데 우리나라는 27번 경기에 참가를 했어요. 네. 이 27번 가운데 무려 18번을 종합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네. 이게 참 대단합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뭐 한 18번째. 60%, 70% 정도 되네요. 와, 18번째 종합 우승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자, 우리나라와 경쟁한 다른 나라들의 성적 알아볼까요? 2위, 3위, 4위도 궁금한데요. 네, 최근에 경기 보자면요. 국제기능올림픽은 우리나라와 스위스, 일본 이렇게 3강 구도였습니다. 예. 2007년 이후 근데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종합 우승을 차지해 왔고요. 스위스와 일본이 2, 3위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스위스가 종합 2위를 차지했고요. 3위에는 일본이 아닌 대만이 차지했습니다. 또 그리고 일본이 조금 밀리면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네. 자, 일본이 조금 떨어졌군요. 예. 자, 우리나라 선수들 참 기량이 대단합니다. 네. 자, 이주수 기자,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기능올림픽에서 잘하고 실력이 출중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맞습니다. 한 명 한 명의 기량이 출중한 이유 뭘까?
어떤 분이 가장 잘할까, 어떤 분이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따져봤을 때 저희가 송영둥 이사장님이 저 선수단을 이끄는 대표로서 참가를 하셨어요. 이 송영둥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왜 선수를 이렇게 강한 면모를 보이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최근에 우리나라나 독일, 스위스, 일본의 기술 수준은 거의 평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번이나 계속 연속해서 우승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선수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그 도전 정신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역시 비결은 뛰어난 정신력, 집중력이었군요. 네. 자, 이런 선수들 어떻게 선발되는지 그 과정도 궁금한데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정신력과 집중력 굉장히 그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 정신과 집중력이 얼마나 강한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선수 선발에는 일단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만 22세까지만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더 많아지면 못 나가니까 그만큼 더 준비를 많이 하게 되는 건데 네.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와 같은 방식으로 선발이 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국제기능올림픽에 내보내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대표를 뽑는데 매년 전국 기능올림픽의 우승자와 준우승자를 모아서 4명이 경합을 벌입니다. 이 4명 중에 치열하네요. 네, 4명 중에 1명이라고 하면은 경쟁률이 뭐 별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아니죠. 쉬운데요. 예, 예. 이 4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별 예선을 거쳐야 됩니다. 이 4명의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별 예선이 1, 2, 3위 1명씩이에요. 그러면 보통 40명이 모입니다. 거기서 선발된 인원만. 하지만 그 지역에서는 50명에서 100명이 넘는 인원이 경기에 참여를 하니까 뭐 단순하게 계산만 해도 뭐 2, 3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네. 게다가 이 기능 올림픽, 그 올림픽과 다른 점이 있다면 평생에 한 번밖에 출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 올림픽에 나감과 동시에 마지막 기회. 그 자기 일생에서 한 번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건데 네. 이 준비 과정에서도 선수들이 굉장한 집중력과 열정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놓고 선수들이 싸웠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내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 강국이 된 건데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었겠습니까? 이 네. 최선을 다한 선수들 정말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참 네. 대견스럽네요. 인생에 맞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보통 3번의 기회가 오는데 달랑 한 번의 카드를 잡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네, 정말요. 자, 지금까지요, 독일 기능 올림픽 대한민국의 18번째 종합 우승 소식에 대해서 종합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이지수 기자, 이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